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입니다. 한 달 반이 넘도록 새로운 내용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체 협약에 참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게을러진 게 이유겠죠. 앞으로는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평균 임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이라고 하니까 한 달 반 넘게 안 하고서 계속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평균 임금은 뭐 퇴직금, 그 다음에 해고예고 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금 개념이고, 주로 많은 건 이제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근속기간을 감안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퇴직의 경우처럼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면 서로 조심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 억울했던 거를 이제 한 방에 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대한 항목을 잘 알고 계셔야 다툼을 미연에 잘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 몇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인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 몇 가지 사례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김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K병원의 물리치료사 A씨는 매월 기본급 200만 원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요 인센티브가 치료 환자 한 명당 2만 원씩 책정이 돼서 받아왔어요. 이와 같이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근로와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보면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거니까 성과급이나 실적급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치료의 대가를 지급하는 기준이 계약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매회 치료에 대해서 정산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게 없어 보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각하시기 쉬운 게 그 제목만 가지고 인센티브다, 뭐 휴가비다, 이거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의 그 실상에 따라서 다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K회사에서는 근로자가 5년 근속하면 1,000만 원, 10년 근속하면 2천만 원을 근속 만기일,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입사하면 이제 12월 31일 날 주겠죠. 각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네요. 제가 다녔던 데는 10년 되면 이제 금 10돈을 주고 뭐 5년마다 이제 한 돈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줬었는데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금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자, 평균임금은 규정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고 근로와 관계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근속에 대해 지급되는 건 한 번 지급되고 마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가 관리하는 봉사료입니다. 관광버스 운수회사인 K회사는 고객한테 차량 이용료의 10%를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서 이를 모아뒀다가 이제 월급 줄 때 운전기사한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적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면서 퇴직금에 이제 이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회사는 봉사료라고 하는 건 손님이 기사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이다. 근데 그거를 회사가 그냥 대신 받아가지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임금의 요건은 앞에서 살펴봤죠. 자, 이 사례에서 보면 회사가 봉사료 액수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그 정해진 액수를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전달한 거죠. 손님이 자의적으로 준 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정하고 회사가 지급했으니까 회사가 봉사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사례 각각의 사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이 이렇게 지불을 할 때 봉사료를 어떻게 줄지 그 빌지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10%, 15%, 20%, 뭐 25%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닌가 15%부터 하나? 또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손님이 체크해 준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일한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하죠. 자, 그런 거라면 손님이 얼마 줄지를 자기가 정했어요. 그런 거는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골프장 캐디의 캐디피가 임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건 손님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그냥 요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금을 받아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했다. 그러면 임금으로 보는 거죠.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한 상여금입니다. 자, 회사에 상여금 규정도 없고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도 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제 뭐 설, 추석, 학예휴가 때 사장이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매번 이제 지급을 좀 해왔어요. 그 항목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퇴직금 계산을 잘못했다고 이제 노동부로 달려간 거죠. 사장은 차비조로 지급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 일단 규정도 없고요. 근로계약도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액수를 정해왔죠. 그러면 나중에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액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또 0이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과거에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아니면 그래야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상황적으로 지금. 자, 관행적으로 지급 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뭐 상여금을 뭐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다섯 번째, 학예휴가비. 회사가 매년마다 학예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한테 월급 외에 별도로 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왔어요. 뭐 이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어요. 자, 이때 이런 학예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해당이 될까요? 학예휴가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구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사 규정에서 만약에 학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한 사례처럼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은혜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서 지급됐다, 그런 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일단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사례로 들어가서 보면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죠. 자, 학예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 근로한 대가로 지급을 한 거예요. 은혜적으로 지급한 게 아닙니다. 휴가를 못 쓰고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급한 거죠. 그럼 근로의 대가인 거죠.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교통비인데요. 교통수단의 차이가 있어서 좀 차등 지급되는 교통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15만원, 그리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매월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교통비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자, 평균임금의 요건은 앞에서 계속 보셨죠. 자, 교통비는 매월 지급했어요. 정기성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모든 근로자들한테 5만원은 지급을 했죠. 자가용을 이용하든 통근버스를 이용하든 5만원은 줍니다. 그러니까 이 5만원만큼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한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5만원을 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초과된 10만원에 대한 거는 실비지급적인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비 변상을 위한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균임금은 의외로 근로관계가 종결되면서 산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서로 좋지 않은 감정관계에서 이야기가 돼서 그런지 분쟁이 많습니다. 어쨌든 평균임금 해당 항목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부터는 평균인과가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인사노무 상담은 조인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